매출액 2천만 원 미만이 나온 달에는 저희가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부산 서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서면 어느 곳에서 정말 단단하게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아집 숯불갈비의 윤준서 대표님 뵈러 왔습니다. 또 외식 대기업 출신인 수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경험을 한 거죠, 거래처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에너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와집 숯불갈비 대표 윤준서입니다. 야, 이 파사드가 보니까 이런 것들 뭐야? 야,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 여기가 몇 평이에요, 대표님? 지금 26평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사골곰탕은 요거는 뭐예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우리 자녀분들이 밥을 편하게 먹어야 부모님들도 밥을 좀 편하게 먹기 때문에 어린이 사골곰탕이라는 메뉴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붙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CJ나 동원 이런 대기업들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어필하고 싶었고, 고객님들이 이 집은 이렇게 좀 믿어도 되는 집이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지금? 이건 제가 실제로 나온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고등학교. 와, 그럼 언제까지 야구를 하신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야구를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롯데 팬이었기 때문에 자부심, 이것 또한 자부심으로 롯데 유니폼을. 너무 좋다. 여기는, 와, 이거는, 야, 이거 엄청난, 야, 이 공간은, 와우. 이런 공간이 또 있었네요. 아무래도 저희 기와집 숯불갈비 본점이 매장이 지금 이 서면 직영점보다 더 협소합니다. 네네. 그래서 단체 손님을 못 받는 아쉬움이 있었고, 네네네. 좀 단독 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룸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야금 음악을 틀면서 좀 분위기를 좀 한국적인 느낌을 낸다면, 여기는 조금 이국적이게 좀 재즈. 네, 재즈도 틀고 분위기도 조금 조명을 다운시켜서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 여유 있을 때 해야 될 일, 홀 마감 체크리스트, 이렇게 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붙이신 게 사실 어떤 포인트를 가장 좀 중시한다? 아무래도 위생 부분들 좀 많이 신경 씁니다. 네네. 실제로도 지금 앞에 보시면 식약처에서 평가하는 위생 등급 매우 우수. 그래서 직원들이 저희 좀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너무 깐깐하게 그려서 이제 새로운 직원을 뽑아도 이거를 보고 금방 교육을 해서 그런 위생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잘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 찬도 포인트가 있다고. 저희가 식전에 먹을 수 있는 반찬이랑 그리고 갈비랑 같이 식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좀 나눠서 좀 제공을 드립니다. 그럼 식전이 혹시 이건가요? 네, 식전이 지금 보시면 저희 옛날 소세지전, 메추리알, 장조림, 마카로니 샐러드까지 이렇게 총 마카로니 3개가 샐러드? 저희 식전 요게 이제 식전. 나머지는 이제 고기랑 같이 먹을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숯불갈비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 제가 야구 선수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자유 시간, 이제 휴식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본가에 방문을 하면 그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양념갈비를 좀 사주셨어요. 추억의 메뉴였구나. 네. 그때 먹었던 양념갈비 맛이 아직도 안 잊혀질 만큼 진짜로 많이 인상 깊은 저한테는 메뉴이고, 당연히 그러면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양념갈비입니다. 그럼 이 브랜드가 화명 본점이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그것도 이제 시작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 전이에요? 2년 정도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가 C 대기업, D 대기업, 여기서 이제 또 관련된 일을 하신 거죠? 프랜차이즈 이제 물류 그런 관리를 직접 했고, 뭐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급식 경로에도 제가 물류 관리를 좀 진행하면서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5년 정도 일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또 본사들을 만나셨겠네요? 많은 대표님들도 만났고 이제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을 많이 관리했었습니다. 사실 이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많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도 사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업을 잘 수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야, 이게 지금 이 숯불은 뭐 포인트가 있나요? 저희가 백탄이라는 이제 참숯, 네. 어떻게 비장탄 종류를 하나 쓰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대나무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대나무탄은 지속력이 좀 강하고, 네네네. 참숯 이 백탄이라는 비장탄은 좀 화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화력도 좀 오래 가고 이 참숯이 되게 숯향이 좋거든요. 이 숯불갈비의 묘미는 이 숯향이 갈비에 얼마나 잘 배냐인데, 네네네. 제가 불판을 20개 정도를 테스트했을 거예요. 그 많이 하셨구나. 비용만 그래도 한 100만 원은 그냥 훌쩍 넘어갈 정도로. 그래서 이러고저 테스트했을 때 양념갈비와 제일 숯향이 잘 될 수 있는 불판이 이 불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도 그 매장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 구멍을 안 뚫었잖아요, 테이블에. 네. 항아리 화로가 주는 이 안정감과 좀 따뜻함이 있어서 그 기아집에 저희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기아집 브랜드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 항아리 화로를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요게? 이게 14색 양념 박포 그 소갈비, 야, 요거는요? 그리고 이게 14색 박포 돼지갈비입니다. 돼지갈비, 요거는 박포 생갈비. 박포갈비가 뭐예요? 그 갈비에 가까운 부위를 쭉 길게 포를 떠서 이제 만든 갈비를 이제 박포갈비. 메뉴판 보니까 정말 심플해요. 이것도 이제 매장 좀 운영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감안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제가 대학교 전공이 경영학과였는데 네. 마케팅을 배웠을 때 너무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많이 주면 소비자가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이걸 좀 불편해한다라는 네. 게 좀 많이 기억이 남아 있어서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기보다는 진짜 잘할 수 있는 것만 좀 판매를 하자. 박포 생갈비. 와, 이런 건 매장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그 공급업체에서 다 갈비는 포를 다 떠서 포 떠서. 칼집까지 칼집까지 넣어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저희 점주님들은 그냥 담아져 있는 갈비를 그릇에다 옮기기만 합니다. 옮기기만 하면 된다. 네. 아, 근데 그런 작업 다 앞에다 붙이고 이 비용을 이만큼 막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가공비까지 다 포함해서도 식재료 비율이 다른 이제 프랜차이즈들 비해 조금 낮은 편이라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그 될 것 이유는 같습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 고기 수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2년 동안 많이 테스트해보고 네네네. 한 10군데는 샘플을 받아봤을 거예요. 제일 적정한 두께 그리고 칼집을 했을 때 이 업체가 가장 저에게 잘 맞아서 거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별이나 테스트 과정이나 그런 노하우가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나오셨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런 게 좀 그걸 많습니다. 모르면 사실은 이렇게 매장을 차리고 내가 가맹 사업을 결심해.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도화의 과정에서는 이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단가 뭐 협상이나 이런 것부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거래하시는 업체는 지금 이 퀄리티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나요? 네, 유지되고 있습니다. 계절에 이것도- 따라 조금 이제 단가 차이는 왔다 갔다 그렇죠. 하지만은 네. 퀄리티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전체 판매량을 100%로 놓고 봤을 때 이 세 개 중에서 뭐가 금메달이에요? 매출로 따졌을 때는 금메달은 돼지갈비. 14색 돼지갈비가 1등입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근데 1호점을 오픈하실 때 네. 어떠셨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응원을 해주고 계시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엄청 극보로 말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래도 회사에서도 꽤 인정을 받는 그런 포지션이었고 그렇다 보니 좀 더 다녀보는 게 어떻냐라는 말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점이 이제 어머니 차려드린 본점이 너무 잘 되고 이 본점으로 더 많은 사업들을 좀 파생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어머님 하고 막 그러셨겠어요. 이거 왜 지금 해가지고 내가 또 빨리 근데 이게 14색이잖아요. 네. 차별화 포인트가 있으세요? 저희가 14가지 재료를 사용한다고 해서 지금 배, 사과, 파인애플 이렇게 포함해서 실제로 다 들어갑니다. 무슨 액상 이런 거 아니고요. 진짜 실제로 배, 사과, 파인애플을 갈아서 지금 그걸 포함해서 14가지 나머지는 재료로 이제 구하는 거죠, 이거는. 네. 영업 영업 비밀입니다. 고기도 저희가 뭐 연육제나 이런 거 전혀 쓰지 않고 그리고 뭐 액상, 색깔을 내려고 하는 액상 그런 거 전혀 안 쓰고 있습니다. 야, 과일로 숙성하기 때문에 이게 연육제가 전혀 필요 없고 되게 부드럽게 고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거 가는 건가요? 지금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정도면 지금 거의 다 익었습니다. 형 진짜 고깃집 촬영은 참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될 게 많다, 요거. 야, 이게 뭐, 이거는 뭐예요?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쪽을 보시면 저희 표고 와사비라고 표고 와사비. 그래서 저희 고기랑 좀 알싸하게 좀 표고에 씹는 식감과 그리고 와사비의 좀 매콤함 그런 게 좀 섞여서 고기를 좀 프레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는 참깨 소스랑 빵가루인데요. 그리고 고기의 또 식감을 좀 살리고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맑은 요 소금이? 소금이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보이시는 모든 건 저희가 다 관능 테스트를 다 수없이 진행해서 생명력이 있네요. 하나하나씩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빵가루도 찍어 먹는 거예요? 참깨소스에 찍고 빵가루 입혀서 드시면 되세요. 돈가스처럼 드실 수 있어요. 아, 돈가스처럼. 빵가루의 식감이 되게 좋거든요. 사각사각 하는 게 있네요. 맛은 상대적이라서 드셔보셔야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네, 자꾸 일단 먹고 있습니다. 야, 이럴수록 이게 더 궁금해져. 양념갈비. 와. 저희 메인은 양념갈비입니다. 와. 이게 바로 할미 손맛 된장찌개. 저희 식사류의 메인이고 지금 할미소만 된장찌개에서 옵션인 방아잎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꽃게나 방아잎을 방아잎을 추가하실 수가 있다. 야,
이건 또 계란 폭탄 열무 막국수. 이건 젊은 분들도 특히 좋아하시게. 이건 리뷰 많이 봤거든요. 네, 맞습니다. 와. 저희가 비주얼을 좀 뽑아내는 메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강원도에서 먹었던 막국수가 되게 맛있어서 그 막국수를 좀 비주얼 있게 뽑아보자 라고 해서 식감도 나중에 드셔보시겠지만 계란 지단이랑 열무랑 같이 먹으면 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선별된 완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음. 계란 지단도 혹시 썰어야 되냐 만들어야 되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 없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본사에서 이제 공급을 해주는 공정 자체를 하면서 매장에서 원가 부담이 되면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또 애매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실무를 하실 때 경험과 노하우와 커리어와 또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커버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점주님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네요. 저희 브랜드의 슬로건이 사장이 힘들어야 이거 있더라고. 직원이 편하고 고객님이 만족하는데 오. 이제 저희가 편하자고 손님들이 만족을 못하는 그런 퀄리티는 저희가 용납을 할 수 없고 네네네. 그리고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점주님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게 제가 좀 힘들고 저희 본사 직원들이 힘들어야지 점주님이 좀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이중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야. 그런 서비스를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게 저희 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나오신 분들에 대한 대략적인 캐릭터, 어떤 성향이시다라는 걸 보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좀 약간 진정성과 신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점, 기아집 숯불갈비 본점 플레이스에, 그 소식에 에어컨을 수가로 설치했습니다. 돌출 간판을 어제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바꾸고 나서 고객님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고객님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객님들이 또 만족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 브랜드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고객님들이 계속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가맹점주님들한테도 본인들의 매장의 플레이스를 운영하는데 되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습니다. 와! 이렇게 돌돌 돌려가면서 익혀야 좀 숯향도 잘 되고 이게 기름이 떨어지면서 숯향이 올라오거든요. 숯이 그래서 그 향을 조금 입히는 작업입니다. 근데 되게 그런 포인트들은 다 있는 것 같아. 일단은 주문, 뭐 셀프 오더, 태블릿 있고, 저희 가맹점이나 본점은 가맹점은 전부 다 셀프바. 네, 셀프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 그릴링 하시고, 일단 제일 처음이 이제 손님들이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셀프바 운영을 좀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잘 그걸 조절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럼 먹어봐도 되나요? 네. 자, 아무것도 없이 제가. 와! 뭐예요? 뭐 갖다 주신, 이건 뭐예요? 저희 백제 소주라고 저희 기와지 숯불갈비의 좀 페어링 제가 좀 추천드리는 페어링 소주입니다. 플레이스에서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플레이스에 조금 메인으로 저희가 사장님 추천 페어링이라고 하는 저희 백제 소주. 야,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한 잔 드리겠습니다. 대박 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갈비가 아무래도 양념갈비들이다 보니까 양념갈비랑 좀 제일 잘 맞는 술이 뭔가? 라고 했을 때 제가 또 술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것저것 술을 좀 많이 먹어보고 했을 때 좀 되게 가볍고 라이트하고 그런 소주이면서 이 브랜드랑 또 정체성이 잘 맞아서 백제 소주를 선택했습니다. 돼지갈비는 약간 달달하고 약간 이게 맛이 셀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테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요거는 요걸 먼저 그냥 먹고 그냥 드셨으니까 그래서? 특제 간장에 한번 찍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뼈 먹고 이거를 이렇게 메뉴는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강해. 불필요한 것들을 최대한 제거하고 딱 실속 있는 것들만 좀 메뉴로 남겨놓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 14색 잎사색 양념 소갈비. 네, 이 소갈비만 보고 오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보통 이런 포 떠주는 소갈비집이 그 업체가 자체가 많이 없고 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소갈비를 좀 이제 엇썰기를 해서 보통 많이 내시는데 저희는 이제 네네네. 포를 떠서 내는 스타일이라서 많이들 좀 찾아주세요. 점주님들께 우리 브랜드가 줄 수 있는 밸류가 좀 있다면 이 브랜드를 이끌어간다는 거는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저는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떤 데이터를 가공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고 그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CJ랑 이제 동일 회사 다니면서 대기업을 다니면서 좀 그런 데이터 분석 능력을 좀 많이 높게 평가를 받았고 그런 능력들을 좀 살려서 지금도 여러 데이터들을 좀 가공해서 의사결정을 많이 내리는 편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이 음식점이랑 데이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연관성을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로써 이제 결과물도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맹점을 할 때도 뭐 예를 들면 입지겠죠. 그냥 이 자리가 좋습니다. 목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들 바탕으로 이런 데이터와 이런 지표들이 높게 평가가 돼 있어서 이 입지에 들어가면 이제 장사가 잘 될 확률이 높다. 가능성이죠.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서 그런 식으로 좀 의사결정 내리고 있고 그리고 메뉴들 그리고 뭐 이런 사이드들 신메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이터들을 많이 보고 좀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류회사에 이제 실무를 하시면서 많은 본사들을 경험하셨을 텐데 뭐 이제 낮은 원가율, 물류비나 이런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점주님들 입장에서 그걸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좀 요 부분 관련해서 좀 팁이나 조언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수익률 같은 거를 많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수익률이 보통은 이제 팜플렛이나 그리고 상담할 때 세 전 수익률을 많이 말씀 주시고 그리고 4대 보험이나 기타 비용들, 잡비용 같은 걸 빼지 않는 좀 허상적인 비용으로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수익을 많이 말씀 주세요. 예를 들면 수익률이 사실 거의 음식점에서 35%를 한다? 말이 안 되는 퍼센트고 보시면 20%대 그리고 10%대가 정상적인 이제 수익률인데 실제로 점주님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그 실금액을 얼마인지 잘 안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캐물으셔서 대략적으로 알려달라고 해서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좀 이거는 좋은 권장드립니다. 포인트입니다. 와, 이게 지금 이거 어쩔 거니 이게. 네, 소갈비는 요 정도 익으면 이제 그러니까요. 드시기 시작하셔도 되는 수준이라서 한 번만 더 먹고 여러분들 한 번만 더 먹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대표해서 온 거잖아요.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페어링을 괜히 하신 게 아니네요. 매출 보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고 왜 하시는지. 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 때 좀 제일 초점을 맞췄던 게 점주님들의 수익률이에요. 결국은 원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주님들의 돈이 남아야 이 브랜드가 오래 가고 장사를 오래 할 거니까 어떻게 하면 점주님들의 수익률, 실제 가져가는 이제 금액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장사가 좀 안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 본사도 좀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책임지고자 매출액 2천만 원 미만이 나온 달에는 저희가 로열티를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로열티가 뭐 0.1%인데 로열티가 2%인데 그거를 이제 면제해 주시는 건데 사실 매출이 5천, 6천, 뭐 1억 이렇게 나올 때는 2%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매출이 뭐 1,800만 원 나올 때는 사실 점주님 인건비조차도 겨우겨우 나온 수준이라서 그럴 때 저희가 본사에서 로열티를 가져가 버리면 좀 그때는 그 2%가 좀 타격이 클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양산에 가맹점이 있으시잖아요. 네. 혹시 로열티 면제된 달이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첫 달부터 로열티를 꼬박꼬박 되고 계시는. 꼬박꼬박 되고 있습니다. 야, 사실은 또 이제 또 본사가 데이터나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하세요? 제가 원래 대학교 때 전공도 그렇고 첫 회사도 카카 오. 회사에서 마케팅 전공으로 Now. 회사였습니다. 와. 본사에서 마케팅을 어떤 대행사에 맡기고 그냥 다 손 내버려두고 그런 본사가 아니라 저희가 마케팅 이제 실행사에게 미션을 줍니다. 이렇게 해달라, 디렉션을 저렇게 주는 해달라. 거 되게 디렉션을 다 중요합니다. 주고 방향을 네. 주고 저희가 이끌어오고 저희가 업무를 지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좀 자생력이 좀 있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점심 영업은 원래 안 하시다가 네. 이 서면 직영점이 이제 곧 하신다고요? 근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왜? 근데 안 했던 이유는 점심 특선으로 가져갈 메뉴에 대해서 테스트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브랜드에 좀 맞는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를 제 기준점에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가 아직까지 안 나와서 못하고 있다가 골프채 갈비탕이라는 메뉴로 이제 점심 특선을 이것도 메뉴가 단일 메뉴입니다. 야, 너무 좋다. 만약에 나는 점심을 안 해도 되는 상권이야,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그때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가능합니다. 융통성 있는 맞습니다. 영업 정책이 가능한 거고요. 네, 사업자 등록증 저한테 보내주셨잖아요. 이 업종이 막 인테리어 쪽으로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본사에서 좀 특이한데 인테리어를 저희가 다 기획하고 중개하고 저희가 다 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한번 유통과정이라 하죠. 유통과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비용이 다른 데보다 쌀 수밖에 없어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도 거의 3분의 2 크게는 이제 절반 가격으로 인테리어를 신규 진행할 수 창업도요? 있습니다. 매장 컨디션에 차이가 있겠지만 네. 공실이고 표준 평수 대비하면 약간 대략 다
합쳐서 얼마 정도? 저희가 항상 말씀드린 게 30평 기준. 이전에 음식점 안 했던 완전 아무것도 없는 쇠공실 기준으로 네. 지금 8천만 원 창업 비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뭐 흔히들 프랜차이즈 브랜드들 하는 간판 제외 뭐 이런 거 제외, 에어컨 제외 이런 거 아니고 네네네. 전부 다 포함해서 8천만 원 이제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업변은 더 약간 확 내려가겠네요. 지금 업변을 준비 중인 마산점은 2천만 원 전후로 지금 업변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저희 본점에 여러 본점. 번 와보셨던 고객님이고 본인이 고깃집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제 가족 외식이나 고기는 저희 가게에서 이제 먹었습니다. 이야, 실제로. 매출은 낮고 순수익은 높은 매장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매출이 낮은데 어떻게 수익이 높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그 중간에 있는 수익률을 높이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높아봐야 돈이 남는 게 없으면 아무런 저는 그럼요. 그냥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최고의 효율을 내서 수익을 창출하자라는 게 제 좀 지향점입니다. 기아집 숯불갈비 우리 윤준서 대표님은 어떤 가맹 사업을 지향하고 싶으세요? 일단 먼저 좀 10년 이상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브랜드가 되는 것이 제 좀 지향점입니다. 제가 이제 가진 역량들이 순수익률을 높이고자 계속 그 역량들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제 대기업에서 알게 된 이제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그리고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좀 물류 비용은 낮추고 그리고 식자재 비용도 낮춰서 전주님들이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야,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눴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나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좀 많이 버텨내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조금 움츠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이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엄청 잘 노력하고 계시겠지만은 열심히 이 시기를 버티고 이제 다음 좀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 다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